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닷컴의 F7입니다. 오늘은 모토로라 엣지, 이제 기억도 안 나실 것 같은 모토로라 엣지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굉장히 간단하게 리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이 친구는 이름에 걸맞게 엣지 패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엣지는 뭐 갤럭시 S6 엣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확히는 갤럭시 노트 엣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셨고 뭐 에징의 대상이죠. 근데 요거는 저는 잘 어울린다고는 생각해요. 굉장히 멋지고 곡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들어가 있죠. 거의 사이드 프레임까지 꽉 채우는 요 디자인이 저는 굉장히 멋지다고는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좀 뒤에서 더 하고요. 뒤쪽은 이렇게 생겼어요. 뒤쪽도 저는 깔끔한 거 같은데 문제는 이게 플라스틱입니다. 처음 출시될 때 가격이 꽤나 됐었는데 유리가 아니라 플라스틱을 넣었어요. 엣지 플러스는 유리인데. 근데 이거 불만을 제기하려다가 삼성이 100만 원 넘는 폰에도 얼마든지 플라스틱을 넣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버렸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여전히 불만이기는 해요. 여하튼 얘는 방수 방진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IP54 생활 방수 정도만 지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더더욱 디스플레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일단 보기에 뭐 큰 문제 없어 보이죠. 근데 요게 에징의 엣지가 얘는 특히 더 심합니다. 일단 패널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거든요. 뭐 색도 그렇고 휘도도 그렇고 올레드예요. 크게 나쁘지 않은데 뭐 화이트 밸런스 옵션이 없다는 걸 제외하면은 90Hz, 사실 120, 144 요즘 있기는 한데 60에서 90 가는 게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90Hz는 충분히 칭찬할 만한 좋은 패널인데, 이 엣지가 이렇게 손 닿는 데까지 들어가면은 불편할 것 같죠? 불편해요. 엄청 불편해요. 이게 그나마 삼성은 오래 했으니까 노하우도 많이 쌓여있고 군락 같은 데서 터치 구역 같은 데도 정할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중국 브랜드들 많이들 엣지 들어간 거 쓰는데 터치 구역 제어가 있습니다. 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잘못 눌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플러스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 이쪽까지 화면이잖아요. 화면이면 당연히 여기까지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시를 합니다. 문제는 표시를 하니까 잘려요. 이 사이드가 정면에서 볼 때는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점수도 잘리죠. 물론 저희 웹사이트가 조금 타이트한 편이긴 한데 지금 흰색에서는 조금 덜한데 색깔이 있는 거의 경우에는 이게 심하게 왜곡이 돼서 다른 색이 떠버릴 때도 있습니다. 모토로라도 당연히 그 정도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톡톡 쳐주면은 요 안쪽까지만 화면을 다시 밀어 넣어 줍니다. 요쪽을 안 쓰는 화면으로. 이제 굳이 엣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조금 웃기기는 한데, 여하튼 보기에는 이쁘고 쓸 때는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모든 앱에서 다 적용이 되는 게 아니에요. 특히나 홈 화면에서, 서드파티 런처까지 포함해서 홈 화면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쓰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은 요 잘려있던 게 다시 차요. 그러다가 다시 잘리는 앱을 키면 이렇게 숑 하고 계속 바뀌는 거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이렇게 잘렸다가 둥그레졌다가 이게 계속 보이니까, 이게 빨리 전환이라도 되면 모르겠는데 계속 보이니까 이거 은근히 거슬려. 시스템 쪽은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설정 가서 봐도 늘어나죠? 다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이거 너무 거슬려. 엣지 가장 큰 특징이 엣지 화면인데 그 엣지 화면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래도 이제 실용적으로 쓰는 것도 몇 군데 있어요. 약간 좀 억지스럽기는 한데 여기 엣지 라이트라고 있죠. 엣지 아니에요. 엣지 라이트라고 있죠. 뭐 갤럭시도 그렇고 많이 보셨겠지만 수신전화, 알람, 앱 알림 이런 거 사이드에서 불빛 올라오고 화면 뒤집어 놨을 때 반짝거리는 거 봐가지고 뭔가 왔구나 알 수 있는 거, 심지어 배터리 충전할 때도 이렇게 샹 하고 올라가죠. 이거 어디서 봤죠? 엣지 들어갔던 블랙베리 프리브와 비슷한 방식입니다. 거기에 요 사이드 보면 조그만한 짝대기가 있어요. 요거를 갖다가 쏙 내려주면은 알림창이 뜨고 다시 쏙 올려주면은 올리고, 요렇게 안쪽으로 당겨주면은 자주 쓰는 앱들 설정할 수 있고 자아 띄울 수 있고요. 갤럭시 S6 엣지부터 보던 요 자아 띄울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화면 줄였다가 꽉 차게 했다가 요거 전환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인데 스냅드래곤 765G 6GB 램, 256GB 스토리지. 뭐 스토리지를 빼면은 평범한 사양이에요. 초기 출시가가 지나치게 비쌌다는 게 문제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도 약간 벨벳이랑 비슷하게 가격을 잘못 매긴 기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뭐 덕분에 할인을 많이 해서 전 싸게 사긴 했는데 여하튼 평범한 사양입니다. 인터페이스는 언제나 모토로라와 같이 거의 순정에 가까워요. 뭐 이거 보면은 엄청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시겠죠. 모토로라가 손댄 것 중에 유용한 기능들도 몇 개 있는데, 이렇게 화면을 잘라주면은 멀티태스킹을 띄울 수 있는 거라든지, 세 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으면 캡처되는 거라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렇게 샥샥 하면은 플래시 켜지고 샥샥 하면은 플래시 꺼지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꺾으면은 카메라를 켤 수도 있습니다. 자, 카메라 얘기가 나온 김에 얘는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요. 광각, 초광각, 망원,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거는 3D TOF예요. 3개 렌즈입니다. 자, 이게 인터페이스는 뭐 별로 특별할 거 없어요. 그냥 평범합니다. 사진이 사실 64메가픽셀 이 정도 되면은 화소가 전부는 아니지만 센서 자체도 꽤 커져가지고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모토로라는 역시 명불허전인 것 같아요. 화질이
정말 별로예요. 일단 색 표현이 정말 구려요. 색이 죽어있다고 많이들 하죠. 색이 죽어있고 HDR 처리는 거의 최악 수준이고요. 샤픈 효과, 사진 날카롭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이상하게 들어가 있어요. 뭐 보통은 너무 심하게 넣거나 너무 적게 넣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이상한 샤픈 효과를 넣습니다. 그리고 실내 화이트 밸런스를 정말 못 맞추고요. 야간 모드를 키면 조금 낮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이내믹 레인지가 경쟁 상대에 비해서 형편없습니다. 거기에 망원 렌즈는 출력물이 너무 힘이 없어요. 부드러워도 지나치게 부드럽고요. 초광각 역시 밝은 데서는 좀 나은데 조금만 조도가 떨어져도 품질이 나빠집니다. 근데 또 인물 모델은 생각보다 되게 잘 나와요. 3D TOF 덕분인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서 요거는 만족했어요. 거기다가 초광각 카메라에 AF가 있어서 접사 렌즈로도 쓸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도 마음에 들었고요. 칭찬 하나 했으니까 단점마저 얘기하면은 전면 카메라 역시 구립니다. 다음으로 음영인데 놀랍게도 3.5mm 이어폰 잭이 있고요. 듀얼 스테레오 스피커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음정은 모토 오디오라는 건데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돌비 오디오랑 비슷해 보이는 모양이긴 한데 이거 바로 전에 돌비 오디오가 똑같은 모양으로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마 라이센스 만료돼가지고 이름만 붙였던 걸 뗐나봐요. 근데 놀리는 거랑 별개로 이 스테레오 스피커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음량이 더 컸으면 좋겠기는 한데 그걸 빼면은 균형이 상당히 괜찮아요. 베이스 좋고 고음도 좋고요. 두 개가 섞여 있을 때 왜곡이 심하지도 않고요. 모토로라 스테레오 스피커 생각보다 만족스러웠어요. 배터리는 4500mAh인데 화면 켜짐 시간 기준으로 8시간 반 정도 하루 쓰기에 충분했어요. 근데 요거는 4G 기준으로 썼어요. 요게 한국에서 5G 사용이 안 되는 모델이어가지고 4G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5G로 하면 뭐 1시간, 1시간 반 정도 더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고속 충전은 18W인데 30분에 38%, 1시간에 67%, 1시간 반에 88%, 2시간에 96%, 2시간 반에 99%, 2시간 40분에 100%예요. 이게 4000mAh를 18W로 채우는데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가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배터리 열화를 막기 위해서 천천히 충전시키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끄는 옵션이 어디에도 없어요. 요거는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모토로라 엣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거는 그냥 망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거는 이 화면이에요. 모토로라 엣지의 이름부터 시작해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엣지 화면이에요. 엣지로 시작해서 엣지로 끝나는 폰이 바로 엣지입니다. 근데 보기에만 이쁘고 쓸 때는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사실 모든 엣지가 호불호가 갈리는 게 보기에는 이쁜데 쓰기에 불편해서잖아요. 약간 이쁜데 약간 불편하다 뭐 요 정도인데 얘는 굉장히 예쁘죠. 요 사이드까지 이렇게 차내려가지고 특히 물 배경화면 해놓으면 이렇게 파도 쳐서 폭포처럼 떨어지는 요 비주얼 굉장히 멋집니다. 대신에 굉장히 불편해요. 거기다가 저는 운이 좋아가지고 문제가 없었는데 이 화면이 불량률이 엄청납니다. 2번, 3번 교환을 받고서도 화면에 얼룩이 너무 심해가지고 결국에 반품한 케이스가 엄청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쓰기도 불편해. 성능이 좋은 것도 아니야. 배터리 충전도 오래 걸려. 거기에 카메라 성능도 구려. 이런 폰에 제가 크게 화를 안 내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엄청나게 할인을 받아서 샀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가가 699.99였거든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누가 700불을 주고 스냅드래곤 765G 기계를 살 거라고 생각했는지 벨벳이랑 비슷... 모르겠는데 저는 이걸 399.99불에 샀어요. 400불에서 1전 빠지는 금액에 샀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습니다. 불만을 가지기에는 할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여전히 디자인은 마음에 듭니다. 상당히 멋지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뿐이에요. 이건 누구에게도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엣지 없었으면 괜찮았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이름이 엣지면은 안 되겠죠? 근데 웃긴 거는 이게 저만 한 생각이 아닌 건지 모토로라에서 엣지 S라는 기계를 출시했는데 엣지가 없다? 왜 이름이 엣지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717은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멋져가지고 산 거였는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이걸 메인으로 쓸까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메인 폰에 대한 기준이 몇 개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꽤 많이 부합하는 모델이어가지고 이걸 메인으로 쓰려고 그러다가 이거 도저히 못 쓰겠어요. 이거 케이스를 끼우고 써도 너무 불편해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어요. 이건 일단 탈락. 그렇습니다. 엣지가 제일 중요한데 엣지가 제일 불편한 모토로라 엣지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 이쁘긴 참 이쁜데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